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은 다 설치를 해오셨을 거로 알고요. 자, 이게 설치하시다 보면은 요 장표를 요 부분을 보실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던 WSL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윈도우 서브 리눅스인가? 네, 그거 약자였죠. 그거의 버전입니다. 2 버전이라는 뜻이고, 리눅스의 커널을 도커가 이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OS지만 리눅스 커널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도커를 돌릴 수가 있다. 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맥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리눅스 커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이 개발하기 훨씬 좋다고 많이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요걸 설치해서 쓰면 되는데,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여기 써있죠. 하이퍼 다시 V라는 게 그 첫날 도커 설명할 때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기술이 있다 그랬어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용, 즉 윈도우용으로 말아진 도커 이미지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리눅스 기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이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도커로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도 접근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커는 네트워크에도 접근하고 어드민 권한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서버에 올릴 때는 당연히 루트 권한으로 좀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뭐 회원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에 뭐 퍼스널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음 버전 받아보니까. 자,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거를 깔게 되면 딸려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커 엔진입니다. 가장 핵심이겠죠. 도커 엔진이라는 녀석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실습할 건데 도커 컴포즈라는 플러그인도 같이 설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뭔가 파일 형태로 명세해서 도커를 띄우는 방식인데, 도커 컴포즈라는 모듈도 같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이 또 해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화면 UI. 그러니까 도커 엔진은 뒤에서 돌겠죠. 커맨드로 돌 거고, UI로 뭔가 쉽게 사용자가 클릭해서 도커 그 CLI 명령어를 치지 않고서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SQL 플러스만으로는 DB 개발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오렌지를 쓰든 토드를 쓰든 이런 툴을 쓰잖아요. 그 역할을 도커 데스크탑이 해준다. 다만 그런 툴들은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오라클 서버는 별도로 있는 거고 얘는 접속만 해서 쓰는 건데, 얘는 도커 엔진이라는 코어가 들어있다.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자, 도커 런을 할 건데 지금 실습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해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컨테이너라는 게 첫 번째 메뉴에 있고 이미지라는 게 있고, 지금 다 비어져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이미지가 좀 중요해요. 이미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눅스라는 OS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걸 그대로 말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가상화를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데스크탑을 우리 지원 PC 쪽에다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미지로 말하는 걸로 막 계속 복원해서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상태 그대로를 말아놓고 이미지 파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올라가 있다?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도커 허브 사이트를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저는 받아놨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면 500메가 정도 돼요. 500메가 정도 땡겨올 건데, 혹시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기다가 최상단에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뭔가 검색하시면 도커 허브에 있는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커 허브가 가장 큰 레파지토리고요. 퍼블릭 돼 있는. 여기다 MySQL이라고 뿅 엔터를 쳐보시면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뭔가 나올 거고,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풀 눌러 놓으세요. 만약에 이거를 뭐 서버에 설치하거나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은 레파지토리를 마치 도커 허브처럼 구성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빌드 PC에다가 도커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그쪽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거기서 땡겨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검색해서 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네. 오케이. 제가 지금 마리아DB를 딱 클릭하니까 밑에 뭔가 목록이 착 뜨잖아요. 이게 이제 도커 허브에서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도커 오피셜 이미지 마크가 있는 것들이 제조사입니다.
제조사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마크가 달려 있으면 믿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스타의 수나 다운로드 받은 수나 이런 것들로 좀 검증을 해보시면 되고요. 마리아DB는 뭐냐면 MySQL의 오픈소스 버전이에요. 지금 다 오라클이 관리해버리는 바람에 오라클에서 유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이제 MySQL이고 그거의 오픈소스 버전이 마리아DB. 우리 레드햇 OS 쓰는 게 똑같아요. CentOS가 오픈소스고 레드햇이 그 유료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GPL 라이센스라고 해서 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하기 전에 앞에 태그라는 게 존재하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레이티스트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최종 버전이에요. 저희는 실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버전을 명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한번 가볼까요? 마리아DB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오른쪽에 나와요. 이렇게. 이게 도커허브에 가서 보시면은 웹사이트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 그죠? 막 뭐라고 영어로 설명돼 있고, 도커런 해서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그 CLI 명령어예요. 원래는 이렇게 커맨드로 쳐서 하시는 겁니다. 도커 엔진만 설치하고. 그거를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게 도커 데스크탑의 GUI 버전.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버전은 얘는 껍데기인 거고, 결국은 도커의 이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맨드 창에서 도커 마이너스 버전 되죠? 네, 도커 버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도커 images 도커 images라는 명령어로 이미지 목록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CLI가 원래 있어요. 커맨드 라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매번 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이미지 쓸 때 2개 나왔죠? 2개 나오죠? 똑같아요. 도커 엔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걸 GUI로 빼준 거예요. 외부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없으면 뭘 못한다는 아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그레라고 하는 오픈소스 DB, RDB입니다. 그리고 MySQL 2개의 이미지를 받아놨고요. 뭐 3-4달 전에 받았네요.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받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효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똑같습니다. 지금은 튀길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튀겨내서 배달하면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다 재료예요, 이미지는. 네, 다 재료고 이 하나의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10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도커 컴포저라는 걸 이따 실습할 건데 요게 그런 파일이거든요. 이게 서비스 밑에 지금 제가 이거 장명한 거예요. DB라고. DB라는 서비스를 하나 올릴 거고, 그죠? DB라는 걸 하나 올릴 거고, 요 밑에 이미지는 뭐고, 리스타트 여부는 뭐고, 컨테이너 이름은 뭐야, 포트는 뭐 쓸 거야, 환경은 이래. 이렇게 정해놓은 걸 여기다가 뭐, was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DB라는 서비스는 여기 명세가 지금 정의가 된 거고 was를 또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을 하면은 2개가 이렇게 물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컨테이너. 아까 얘기하신 그 개념입니다. 컨테이너 이퀄 하나의 OS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각 개별 OS입니다. DB OS 따로 있고 뭐 아까 이렇게 짜자면 was OS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걔들을 컨테이너에다 넣을 수 있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하나를 띄울 수 있냐? 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네. 가능해요. 네. 지금 이해한 거는 이거는 개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별 컨테이너로 띄우고 얘를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DB와 was가 보통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쓰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이름 그래서 걔를 주면은 얘네 둘이 선로가 뚫려요. 도커 안에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해요. 전혀 다르게 2개를 띄워버리면 얘네 둘이 통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같은 네트워크 망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was와 db 또는 뭐 여기다가 뭐 ap 우리가 짠 자르 네. 그런 것도 묶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db 설치하고 was 설치하고 ap 올리고 이미지를 말아내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그 오피셜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 위에 요거 설치하고 요거 설치해서 그걸 이미지를 말한 겁니다.
통 이미지니까요. 뭐 우리 예를 들어 개발 환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우스 설치하고 JDK 설치하잖아요. 그 지금 자기 로컬에다가 PC 딱 받으면 JDK 8 지금 7이죠. 7 설치하고 제우스 리눅스 버전 딱 설치하고 이걸 이미지로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로컬을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도커 엔진으로 띄우면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JDK와 제우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거 하나만 깔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인 거지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내도 돼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아내는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내는 방법이 도커 파일이에요. 요 명령어 도커 빌드 마이너스 t 뭐뭐점뭐뭐에 현재 있는 거 이렇게 말아내는 게 JDK 21을 올리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복사해서 올려 이게 그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얘를 딱 실행해 주거나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JDK 21이 깔려 있고요. 우리가 넣어놓은 요 빌드에서 넣어놓은 스터디.점 자르라는 파일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완벽한 그 구성이 끝나 있는 거죠. 됐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그 보통 DB를 뭐 하나만 두진 않잖아요. DB를 스케일아웃 하고 싶은 거예요. DB를 이중화하고 왓슨은 하나만 쓰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개수는 좀 나눠 놓는 편이에요. 다만 한 네트워크로 묶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올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팟.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풀 하시면 이미지로 땡겨오는 거 내 로컬까지 그죠? 풀 똑같죠? 깃허브에서 봤던 거랑 런은 뭐다? 이미지를 말아서 컨테이너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 런을 해놓은 이유는 누르면 당연히 풀 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런 하면은 풀 땡겨서 이미지 만들어지고 컨테이너에 올라가요. 그래서 풀 먼저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풀하고 런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풀하고 런 안 하셔도 자 지금 현재 이미지스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 MySQL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 보이시나요? 이게 런이에요.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놔두죠. 여기서 플레이를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옵셔널 세팅이라고 해서 뭔가 넣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아까 우리 막 도커 파일에 기재했던 도커 컨테이너 명 MySQL 다이렉트 전 날짜를 쓸게요. 2024-09-20 예를 들어 컨테이너 명입니다. 저 이미지로 말아낼 거고 왼쪽에 여기가 또 중요한데 호스트 포트가 나와요. 포트 왼쪽에 기재하는 거는 호스트의 포트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비 그 포트와 이미지 도커 이미지 안에서 쓸 포트는 오른쪽에 정의가 이미 끝나 있어요. 뭐 오라클이다 그러면 1521 MySQL은 3306이에요. 3306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 바인딩 시킬 포트는 3306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306에 공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클러스터링 맺을 때 쓰는 포트라서 이 호스트랑 엮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쓸 거예요. 들어가 있고 볼륨이라고 돼 있죠. 볼륨은 딱 눌러서 그러면 이제 폴더 구성이 나와. 저는 C 드라이브에 DV에 도커에 볼륨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MySQL 만들죠 뭐 새로 MySQL 언더바 2024 0920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지정해 줄 거예요. 선택. 왼쪽에 있는 건 항상 호스트죠. 오른쪽에 있는 게 컨테이너 베스예요. 그럼 오른쪽에는 뭘 기재하냐면 제가 넣어드린 그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 받으셨나요? 그거를 열어서 복사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볼륨스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콜론 보이시죠? 콜론. 왼쪽이 호스트고요. 오른쪽이 도커 이미지 안에서 쓰는 경우. 슬래시 바에 슬래시 lib에 MySQL 이 경로를 MySQL이 써요. 원래 리눅스 안에서. 그거를 나는 왼쪽에 있는 경로랑 바인딩 시킬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바의 라이브러리에 MySQL 폴더에 뭔가 쌓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서트 치면 데이터가 여기 쌓여요. 오라클로 치면은 오라클도 파일이 쌓여지죠. 그래서 막 파티셔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 물리적으로 쌓이는 파일이 여기 위치하게 되고
그 저장을 나는 왼쪽에 있는 곳으로 동기화시키겠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테이블을 만들고 2개의 레코드를 넣어놨어요. 근데 컨테이너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겠죠. 그죠? 새로운 또 리눅스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호스트 서버의 어떤 경로에다가 이걸 동기화를 시켜놔요, 데이터를. 그러면 다시 띄우면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주면 여기 있는 게 다시 또 절로 가기 때문에 약간 양쪽이 서로 바인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이따가 도커를 실행해 보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쌓입니다. 처음에 쌓이는데 이쪽 폴더에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쪽에 뭔가 파일이 생길 거예요. 도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끌어와서 이쪽 볼륨이랑 싱크로나이즈가 됩니다. 역시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그착 이렇게 탐색기 누르셔서 원하시는 폴더에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방금 그 도커 컴포즈에서 읽어온 요 바의 lib의 MySQL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요게 볼륨 구성해 주는 겁니다. 볼륨 구성. 실제로 요 볼륨을 많이 써요. 요 구성만 되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바의 lib의 MySQL이라는 그 볼륨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도커 허브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구성하라고 다 나와요. 그냥 제조사에서. 이거 볼륨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이게 나와요.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지 뭐 신의 영역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커를 오피셜하게 제공해주는 제조사들은 도커 허브에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 구성을 다 공개를 해줘요. 이렇게. 이런 거 세팅하세요. 이렇게. 혹은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블로그 찾아보세요. 그냥. MySQL 도커 그러면 예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했던 건 뭐냐면 C 땡땡을 윈도우에서 안 붙이니까 전혀 이게 동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C 드라이브를 꼭 붙이셔라가 이제 강조 사항입니다. 윈도우에서 하실 때는. 맥은 이제 C 드라이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래시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서 맥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실행 환경이에요. 이거 얘가 이제 런 할 때 들어가야 할 파라미터인데 우리 자바의 JVM 옵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할 때 던져주는 옵션인데 여기도 3가지를 제조사에서 강조를 했어요. 도커 파일에 보면 environment라고 이제 제가 3가지 줬죠. 하나는 타임존, 하나는 MySQL의 루트 패스워드,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명. 이 3가지를 키밸류 형태로 여기다 정의해 준 거고 3가지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당연히 에이지아 서울. MySQL 루트 패스워드 두 번째 거 1Q EW324의 느낌표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이건 DB 명이니까 저는 그냥 my 언더바 dev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뭐 LD 이런 거 붙여서 만드시는 것처럼 USLD 같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냥 새로 컨테이너를 만들 때. 그리고 되신 분들은 run 눌러보십시오. 그럼 잠시 후에 컨테이너 쪽으로 커서가 가고 다시 이걸 클릭해 보시면 목록이 뜰 거예요. 저는 지금 MySQL에 오늘 날짜 붙인 거, 요 컨테이너. 제가 왜 날짜를 붙였냐면 제가 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더 있죠. 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2개의 컨테이너를 만든 거예요. 포스트그레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도커 컴포즈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하나의 컨테이너만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왼쪽에 이미지 누르시고요. 다시 MySQL 이미지에서 run 누르셔서 지금 했던 옵션인데 컨테이너 이름만 다르게 해주시면 또 떠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 둘은 그 하나의 그 컨테이너 안으로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영역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 볼륨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요? 포트가 동일한데 안 뜹니다. 왜냐면은 호스트 포트를 하나 바꿔줘야 돼요. 호스트 포트는 물리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3306을 이미 썼잖아요. 그거는 에러가 나요. 네, 그건 실행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이미 그 already 해가지고 그래서 3305로 해서
오른쪽은 3306을 유지한 채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런 했는데,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행해서 러닝해서 몇 번째 나오고 있고, 요 이름을 딱 클릭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그가 나와요, 로그. 그래서 탭 이름도 로그 쓰죠. 그리고 인스펙트는 뭐 잠깐 눌러보시면 이 도커 이미지는 요 인스펙트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제이슨으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점검 툴이 돌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바인드 마운트라고 눌러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선언해줬던 그 경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어디 해서 여기 지금 새 창 열기를 딱 눌러보시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할 거고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파일이 생겼나요? 그죠? 제가 아까 분명히 빈 폴더로 우리가 각자 만들었을 텐데 뭔가 여기 막 파일이 쌓여 있죠? 그건 뭐다? 오른쪽에 있는 바의 lib의 MySQL 도커 이미지 안에 있는 이 파일이 여기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exec가 뭐냐면 쉘에 붙는 겁니다. 그 리눅스 안으로. 그래서 ls 쳐보십시오. ls-l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명령어가 돌 거예요. 그리고 살짝 거기로 가볼까요? 아까 var lib mysql ls-al 하시면 아까 우리 지금 디렉토리에 복제된 파일들이 여기에 있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바의 lib의 MySQL 폴더로 가보시면 현재 도커 안에 돌고 있는 리눅스에서 쌓이는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exec 이런 탭들이 실제로 도커 명령으로 다 돼요. 커맨드 라인으로 치시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it 이런 옵션 주시면 그 리눅스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 스텝 잠깐 눌러볼게요. 파일 스텝은 이제 탐색기처럼 보는 겁니다. 트리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내려보시면 아까 바에, 그죠? 바에 lib에 MySQL이 있겠죠? 딱 눌러보시면 마운트 표시 보이십니까? 여기 마운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운트를 했잖아요. 호스트에 있는 볼륨하고. 얘네들은 현재 마운트가 돼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런 쪽에 보시면 modified. 그러니까 이건 방금 수정됐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쪽이 뭔가, 그죠? 어펜드 됐고, 수정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파일 탐색기다. 그리고 state라고 눌러보시면 이제 비로소 그 컨테이너 안에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IO나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단독으로 돌고 있는 서버고 요거 CPU나 이런 메모리들을 이렇게 매트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뭔가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자, 그래서 아까 도커 데스크탑은 GUI일 뿐이고 도커 엔진이 중요하다 그랬죠? CMD 하셔가지고요. 도커 띄고 ps 쳐보십시오. ps 명령어는 뭡니까? 우리 프로세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하나 떠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나오는 그 매트릭이 아까 우리 GUI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커 데스크탑의 GUI랑은 상관이 없다. 도커 데스크탑은. 네, 도커는.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도커 띄고 이미지스 한번 해보십시오. 복수입니다. 이미지스.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 목록. 도커 띄고 런 해서 이미지명의 태그 이렇게 주시면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를 GUI로 편하게 한다. 다시 나오시고. 그래서 뭐 로그를 보려면 로그스, 그죠? 실행했던 그 커맨드 콘솔 로그가 바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펙트는 넘어가고요. 바인드 마운트, exec, 파일, 스테이트. 그런 게 다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한 줄로 아까 나오는 겁니다. 6분 전에 실행했고, CPU는 얼마나 쓰고 있고, 러닝 중이고. 됐죠? 요거 잠깐 네모 눌러서 스탑 할게요. 중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도커 런해서 지금 실행하는 거 살짝 알려드린 부분 이제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고, 응용해 보자면 MySQL 말고 나는 뭐 몽고DB를 설치해 보고 싶어. 그럼 도커허브 가가지고 몽고DB에서 제공해주는 페이지 보고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띄울 수 있는 겁니다. DB를. 그래 놓고 내 AP에서 몽고DB 붙어서 뭐 개발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오라클도 마찬가지겠죠. 오라클도 이미지 구해가지고 도커로 띄워가지고 실행해놓고 151 포트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실행하고 이런 거고, 이제 도커 컴포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매번 이렇게 막 런해서 하거나 우리가 커맨드 라인을 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야물 형태로 도커 컴포즈라는 모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어디다 두시냐면, 거기까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루트에 도커 컴포즈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MySQL 해가지고 그 파일을 넣어놨어요. 뭐 꼭 그 위치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 정도 위치에 아무 데나 두십시오. 그 파일을. 루트에서 도커 컴포즈 MySQL에 도커 컴포즈.yml. 이 파일명은 바뀌면 안 돼요. 도커 컴포즈.yml을 찾거든요. 실행할 때.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 다시 yml은 그 절대 파일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야물을 이제 좀 친숙해졌으니까 한번 볼까요? 맨 위에는 요 내가 작성하는 명세의 버전이에요, 버전. 이 밑에 있는 서비스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도커 컴포즈를 작성하는 명세의 버전인데, 옛날에는 뭐 3.7 스펙으로 무슨 항목 작성 이런 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안 써도 돼요.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둘게요. 일단 두고. 버전을 지금은 보지 않아요. 그 다음 명세가 뭐냐면, 서비시스라는 게 원뎁스예요. 서비시스 밑에 서비스를 이제 구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뎁스는 이제 이름을 주는데, 뭐 저처럼 db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MySQL db 이렇게 주셔도 되고.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둘게요. 제가 와서 쓰다 말았는데. 그 대부분 명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b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뭘 쓸 거냐. 우리가 이미지가 아까 MySQL이란 이미지에 콜론 주시고, 여기에 태그가 붙어요. 버전이면 버전. 레이티스트면 레이티스트. 이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도커 데스크탑에 이미지스 가보면 요 네임이 아까 왼쪽에 오는 거고요. 콜론하고 요 태그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지에 요 두 개 사이에 콜론만 주시면 돼요. 우리가 태그를 레이티스트로 따왔기 때문에 이미지 만들 때 MySQL의 레이티스트 버전의 이미지를 갖고 와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MySQL에 뭐 5버전, 6버전, 7버전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미지로. 그래서 어느 녀석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는 뭐 언제든지 도커가 다운되면 다시 컨테이너가 올라갈 수 있게 always 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또 장명하는 부분이죠. MySQL인데 개발기 DB를 만들 거야. 뭐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포트가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야물 설명할 때 대시로 배열을 선언해서 쓴다고 했어요. 이게 그 용법이에요. 여기다가 뭐 3306,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대시로 구분하니까 좀 더 가독성이 좋죠? 한 줄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3306 포트를 3306 포트로 매핑할 거야. 그죠? 왼쪽이 내 호스트, 오른쪽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쓸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MySQL 도커 페이지에 살짝 왔는데, 요런 데 지금 보시면 정의가 돼 있죠. 이렇게 버전은 뭘 써라, 서비스에서 뭐 db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그 안내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하게도 GUI 버전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로그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의 기본은 언제나 CLI예요. 그 쿼리 날리듯이.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environment variable은 이런 게 있다. 우리 아까 썼죠? MySQL 루트 패스워드. 그죠? 이런 옵션들이 여기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냥 블로그 찾아보시는 게 제일 필수 요건들이 많아서 좀 시간을 줄이시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거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선별해서 알려주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거고, environment는 환경 설정, db명, 이거는 뭐 제품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의해줬고 커맨드라는 게 얘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해줘라고 하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실행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때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을 쓰겠어, 캐릭터 셋은 뭐 UTF-8로 쓰겠어 이런 건데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명세가 나와 있는 거라서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 우리 아까 이것도 실습했죠? 볼륨 잡아주는 거. 여기 안 들어간 게 이제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요. 네트워크 이런 거는 여러 개를 구성할 때 아까 김효준 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같은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줘야 얘네들이 하나의 바운더리를 묶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하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얘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컨테이너. 네. 그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없을 때는 저 이미지를 다운도 받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인텔리제이를 쓰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디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이게 런하는 게 제일 빠른데 어떻게 할 거냐면 터미널 누르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루트로 오거든요. cd docker compose 여기로 가서 cd mysql이었나? cd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제가 아마 교재에 써놨을 건데 docker 다시 compose up이라는 게 명령어예요. 그러면 로컬에서 얘를 딱 실행하면 docker compose.yaml 파일을 찾아서 실행해요. 당연히 내리는 건 뭐겠습니까? 다운. 네. 그리고 뛸 때 -d를 주면 그 데몬 모드로 백그라운드로 돌아요. 포어그라운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실습 예제에도 커맨드 넣어놨나? 네. 넣어놨네요. 커맨드 창에서 하셔도 되고 인텔리제이에서 터미널 누르셔서 접속해서 하셔도 되고 이 버전으로 먼저 실행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해서 땅 치면 딱 뜨죠. 네. 크리에이티드 됐다. 그리고 스타트 됐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줬고 컨테이너 이름이 만들어졌고 시작했어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왼쪽 탭 보시면 도커가 연동이 안 돼 있네. 아 이걸로 실행 안 했구나. 얘로 이따가 실행하시면 여기에 이게 떠요. 그 IDE로 실행하시면 지금은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한 거니까 여기엔 뜨지 않을 거고 자 여기 실행한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을 띄워 보시면 컨테이너스 가보면 내가 여기서 실행 안 했는데 떠 있죠 지금. 아까요. 그래서 뿅 눌러보면 아까 DV라고 이름 준 거, MySQL의 DV라고 해서 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 MySQL latest라는 이미지를 써서 이 컨테이너가 러닝 중이고 3306 포트고 이런 게 뜨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컨테이너명 누르면 로그 가고, 그죠? EXEC 하면은 그쪽으로 붙고, 파일즈 하면 글로 가고. 우리는 하나를 선정해서 지금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서비스의 DB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거로 띄우나 얘로 만든 걸 띄우나 3306 포트에 DB가 떠 있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네. 됐죠? 자 이번에는 다운 시켜 볼게요. 이거 예제에는 아마 안 넣었을 것 같긴 한데 도커 컴포즈 다운 해볼까요? 도커 컴포즈 다운. 스타핑, 그죠? 됐죠? 리무브드. 그러고 나서 다시 가보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커 컴포즈 업은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만들고 다운은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아마 그 찾아봐야 되는 스탑 이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잠깐 멈춰놓는 거. 그런 것들이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그 당연하지만 ID에다가 이렇게 YA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인식하죠? 실행 버튼 뜨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DB만 실행하고 싶으면 요 그 하나 그죠? 전체를 실행할 거야 그러면 서비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똑같죠? 어디서 실행하나? 그래서 얘를 딱 실행해주면 뜹니다. 도커 컴포즈로 우리가 도커 데스크탑이 아니라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로부터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서비스라는 탭에 가보시면 ID에서 이제 도커가 인식이 됩니다. 다 나오죠? 아까 똑같죠? 컨테이너가 뭐가 있고 이미지가 뭐뭐 있고 다 나오죠? 네트워크 지금 만들어진 거 볼륨 다 나오죠?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커 데스크탑의 GUI는 GUI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 실행했지만 도커 데스크탑의 컨테이너 목록 가보면 방금 여기서 실행한 게 뜹니다.
여기서 스탑하면 어떻게 될까요? 쟤도 죽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DB에 붙어봐야겠죠? 그래서 DB에 붙어보십사 제가 플러그인을 요걸 까셔라. 요거는 이제 그거고, 그죠? 도커 컴포즈 스타트 됐고, 러닝하는 거 봤고, 접속을 해봐야겠죠, DB에. 그래서 IDE를 쓰실 때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라는 게 무료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안 돼요. 그러니까 DML은 되는데 CRUD는 날릴 수 있는데 DDL이 안 돼요. 테이블의 스키마를 만들거나 변경하고 이런 거는 기능상 막아놨어요. 얼티밋은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환경과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뭔가 DB는 DB2를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얼티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DB에서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테이블을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보여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연결을 새로 맺어야겠네. 어쨌든 이거 실습할 건데 DB 플러그인을 깔아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까셔야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얘는 나중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 사이에 그 워크벤치 있죠? 워크벤치. MySQL 워크벤치라는 거를 제가 오라고 했나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스킵을 할 건데 이거는 이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접속이 돼요. 근데 어차피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그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테이블을 못 만들어서.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는 뭐냐? MySQL DB 제조사에서 오라클이죠. 거기서 제공해주는 공식 툴이에요. 오라클도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해줘요. 우리 뭐 오라클이나 토드 이런 거 안 써도 그런 제품이고 위저드 방식으로 쭉 설치하시고 나면 접속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보시고 커넥션 만드셔서 한번 붙어볼게요. 워크벤치를 만들고 저는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해보시면 돼요. 그 우리 루트라는 아이디로 하고 1QW324의 느낌표 아까 그 옵션 준 거. 그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 테이블을 만들어놔서 그렇고 우리 아까 my_dv라고 데이터베이스 명도 줬죠. 그래서 이게 생겨 있으실 거예요. 테이블은 없어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라고 그 플러그인, IDE 플러그인도 해보시면은 좋은데 이게 그게 좋더라고요. 적용을 하고 나면 일단 뭐 계속 하십시오. 워크벤치. 들어가신 분들은 교재 보고 제가 테이블 뭐 한 2개? 하나?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드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뭐 만드는 방법 쉽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 커밋은 따로 있나? 오토 커밋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만드는 시대인 게 이게 커밋인데 오토 커밋 모드가 기본이에요. 요게 커밋이거든요. 요게. 요 버튼이 오토 커밋 모드. 이거 누르면 이제 여기 뜨죠. 이거 빼면 오토 커밋. 네. 이건 막 되게 고급 기술은 아니고 그냥 새로운 툴이니까 천천히 친해지시면 돼요. 네. 커넥션을 만들고 클릭하셔서 그 들어가신 로그인이 되신다면 왼쪽에 MyDV가 식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접속하셔서 뭐 인서트 인투 이렇게 할 건데 이걸로 해보셔도 좋고 그 DB 내비게이터라고 아까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분들은 커넥션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해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인서트 쳤던 게 한 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ID에서도 마치 그 DB 툴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